자, 여러분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시간이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이 변경된 거 아마 여러분들 다 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점수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리포트 부분에 여러분들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우선 커피에 관한 에피소드는 여러분들 벌써 리포트로 써냈습니다. 그죠? 리포트로 벌써 써냈고 그 두 번째는 공정무역에 대한 그죠? 우리 12주차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알 거지만은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 그 내용을 적어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13주차까지 여러분들 리포트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나만의 커피숍 만들기, 그죠? 원래는 팀별로 나눠가지고 한 5개 팀, 6개 팀, 우리 40명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하려고 하다가 이태원 또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끝까지 아마 사이버로 가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13주 세 번째 리포트 나만의 커피숍 만들기는요. 우선 뭡니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기본 양식은 뭐 따로 없고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LMS에다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하는데 그 양식에 준수하는 거예요. 준수해서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만드세요. 뭐 파워포인트를 선생님 저는 못 만들어요. 이러면은 아래 한글로 만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커피숍을 하나 낸다. 정말 테마가 있는 커피숍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래 이게 팀별로 이루어지면은 4차 산업혁명 때 다른 의견도 이래 들어보고 여러분들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참 좋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개인별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해서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바로 그 자기 파워포인트의 내용들 아니면 아래 한글에 나만의 커피숍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발표 수업이 10점이었어요. 10점이었는데 그 발표 수업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는 10점 또 그것을 발표하는 거 10점 근데 그 발표하는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 한 장 정도로 앞에 스님 저는 이러이러한 개념에서 이런 나만의 커피숍을 만듭니다 라는 내용을 파워포인트 맨 앞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친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독창적인 커피숍을 만들었구나. 아마 성공할 것 같다. 뭐 이런 논평을 달겠죠.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강의 계획서에서는 13주차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저거는 수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14주차 아니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어쨌든 연장하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나 LMS에 있는 것은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잘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첫 시간에 못하고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수업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뭡니까 뒤바뀐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 나만의 커피숍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못했던 제일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줄 그 내용을 지금 실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그 파워포인트 내용을 그 LMS의 학습 자료실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 장면은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피렌체라는 플로렌스라는 곳인데 이 피렌체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사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었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피렌체의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커피숍 플로리안이라는 그런 커피숍이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하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플로리안이라는 그런 유명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주로 옛날에 많이 왔던 고객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참 대단한 커피숍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그 주로 이제 유럽에서 마시는 커피는 여러분 에스프레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원샷, 투샷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에스프레소 커피예요.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스타일 물이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 원샷 이는 뭐야? 완전히 병아리 눈물만큼 되는. 그런데 이게 얼마냐? 야, 15유로에 15유로. 15유로입니다. 플로리안 앞에서 커피 먹는. 자리도 없어요. 사람들이 빡짝빡짝합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지금 가면은 많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마치 재미있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커피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줄을 쭉 서서 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말이죠.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 3대 안개 지역 커피는요 특히 그 아침에 그리고 안개가 많이 꼈을 때 혹은 부슬비가 내릴 때 이슬비가 올 때 그럴 때 아니면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럴 때 좋습니다. 그럴 때 마시면은 이 커피 향이 훨씬 더하죠. 세계 3대 안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안개가 가장 많은.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또 커피 맛이 맛있다 그래요.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안개가 많은 곳 바로 런던입니다. 런던, 그죠? 그래서 런던 포그라는 런던 포그. 여러분들 그 유명한 브랜드 바바리 브랜드 또 이 머플러 브랜드 중에 런던 포그 바바리라는 거 알죠? 바바리 그런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안개와 관계되는 거예요. 런던 포그. 특히 그 남자들의 바바리 중에 아주 그 멋있는 바바리, 그죠? 그거는 거의 다 런던 포그입니다. 런던의 안개. 원래 이거는 그러면은 이
문화가 또 경제가 되고 산업이 된다는 게 이런 건데 런던은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요. 365일 중에 160일만 태양을 본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 안개예요. 안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런던 사람들은 이 안개가 많이 끼고 보슬비가 많이 오니까 뭘 하냐면은 이 차를 많이 먹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차문화예요. 차문화인데 오늘날은 뭐 커피도 많이 먹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국에 한번 갔을 때 어떤 그 개인 집에 갔어요. 개인 집에 갔는데 아이 세상에 하루 종일 물만 주는 거야. 커피만. 응? 하루 종일 커피만 줘요. 내가 볼 때 가만히 쳐보니까 한 8번을 주더라고. 공식적인. 이야 참. 응?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최고의 차 브랜드는 중국 게 아닙니다. 영국 거예요. 영국 거. 특히 홍차 같은 거.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차를 찾아로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차 찾아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국 애들이 차를 찾으러 중국에 왔다가 또 중국이 경쟁을 하니까 간 곳이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그죠? 그래서 인도로 가서 차밭을 찾은 게 바로 실론입니다. 실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밴딩 머신에 돈 넣고 뽑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실론티 아닙니까? 실론티. 그죠?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차를 많이 먹었죠. 차를 많이. 왜냐? 추우니까. 추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바로 그 시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데 여러분들 영국 섬이 이래 있으면은 뭐 이쯤 되죠. 요 이제 가장 가까운 이게 도버해협이 도버예요. 도버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노르망디라는 곳이에요. 노르망디. 여러분들 노르망디 그러면 전쟁만 생각하죠. 그죠?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했는데 바로 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시저가 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 갈리아 지방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영국을 지배해요. 그때 노르망디로 해서 갑니다. 노르망디로. 여기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딱 가서 보니까 영국 애들이 아니라 로마 애들이 가서 보니까 영국 애들이 아주 그 숲속에서 말이죠. 그 안개가 자욱하겠죠. 그때는 더 뭐 안개가 많았겠죠. 안개가 자욱한데 영국 이제 뭡니까? 아직은 앵글로색슨은 아니고 오늘날의 영국은 앵글로색슨인데 오리지널은 누구냐면 스코티시예요. SCOTC 스코티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라는 거예요. SCOTISH 스코티시예요. 이 스코틀랜드 애들이 숲속에서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숲속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보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빨고 벗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뭡니까? 옷은 아닌데 로마 애들만 하더라도 당시에 뭡니까? 투닉이라는 투닉. 이 옷이 제대로 된 옷이에요. 그런데 이 스코티시 애들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런던 포구, 바바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바리라는 거 옷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뭐 그냥 여기 뭐 이래놓고 그죠? 여기 그냥 단추 몇 개 달고 이거죠? 바바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옷 마대자루 비슷한 게 있고 그냥 단추 하나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일종의 문화상품이 된 겁니다. 오늘날 버버리의 출발이 바로 런던 포구에 있다. 자, 런던입니다. 하나.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두 번째 안개가 유명한 곳, 첫 번째 런던,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 금문교, 그죠? 샌프란시스코는요, 보통 1년 내내 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 사이에요. 온도가 조금 오르면 안개야. 거의 안개입니다. 보통 한 11시, 오전 11시까지 안개가 쫙 깔립니다. 그냥 막 쫙 깔려요. 보통 몸 아래로 깔립니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에는 그래서 그 동성애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고 그게 뭐 안개와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자살률이 가장 많은 곳이라 그래요. 안개가 끼면 그냥 뭐 뛰어내리고 싶나? 뭐 어쨌든 그죠? 자살률이 가장 많다 그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 네, 논산입니다. 여러분들 논산 안개 맛 안 봤죠? 아직까지 논산 안개 대단합니다. 특히 봄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학교를 안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 탑정호가 있어서 더 많이 안개가 낍니다. 그죠? 아주 논산 전체가 그냥 안개로 가득합니다. 특히 그 안개가 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학교 그 논산 뒷산에 가면은 간촉사라고 있어요. 그 간촉사에 보면은 안개 속에 그 휩싸여 있는 그 뭡니까 그 은진 미륵의 그런 모습들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은 안개 낀 날 특히 아침에 와서 그 논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벌써 뭐 시간이 오래됐네요. 언제 한번 한 20년 넘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뭡니까 대전사 학교를 오는데 아니 세상에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뭔 일이 있어서 일찍 오는데 길이 하나도 안 보여. 안개 때문에. 근데 이 깜빡이 불을 켜고 가는데 앞에서 한 뭐 정말 1, 2m 앞에서 반짝거리고 가는 거야. 그러고 가서 이래 보니까 아이 세상에 일반 택시 운전수도 그러고 있어요. 은근은근 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논산 안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이야기 우리 커피의 인문학인데 몇 가지 커피를 이해하려면은 우선 그 차를 이해해야 됩니다. 차, 그죠? 아까 런던의 차, 티, 그죠? 티, 차가 아주 유명한데 영국 애들은 지금도 전통 그 영국 가정 옛날에 애당초 영국이라는 곳에서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주인이었어요. 얘들이 쫓겨납니다. 누가? 앵글로색슨족들이 들어와요. 앵글로색슨족들이. 이 앵글로색슨은 뭐냐? 바로 여기 오늘날 어디입니까? 북유럽 쪽에.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북해의 부근이죠. 여기에서 놀던 애들이었어요. 이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이제 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고 그런 애들 중에 바로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면 타는 게 뭐죠? 이 바이킹 있죠, 바이킹족들도 제법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능숙한 애들이에요. 앵글로색슨 애들이 내려옵니다.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노르만이라 그랬어요. 노르만. 이제 애당초 이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싸가지고 이쪽에 놀던 애들이 흉노라 그랬죠. 흉노.
이 흉노 애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못 오니까 얘들이 동쪽으로 시베리아를 건너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놀던 애들을 남쪽으로 쫓아버렸어요. 그 애들이 바로 게르만입니다. 게르만. 네? 게르만족이고 그 게르만족 속의 전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오늘 독일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젊은. 그죠? 그리고 이제 게르만족 중에서 전통을 유지했던 애들이 이 프랑크족이에요. 프랑크족. 이 FRANK 프랑크족은 나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어딥니까? 독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서 유럽이 발전하는 거고 노르만족들은 얘네 게르만족들은 주로 육지에 있었던 애들이고 육지. 노르만족들은 바다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바다에서 놀던 애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이킹,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노르웨이도 여기 노르스라는 게 북부 아닙니까? NORTH, 그죠? 노르스, 노르만. 북부에서 노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죠. 그런 애들이 족속 중에 하나가 앵글로색슨족입니다. 얘들이 이제 약 한 9세기 정도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런던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게 이제 오늘날 앵글로색슨 영국의 전통 영국인들. 보통 뭡니까? 얼굴이 작아요. 얼굴이 소위 말해 소두입니다. 소두.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래 아유 우리 새끼는 얼굴도 크고 머리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머리 큰 게 좋은 줄 알았어 그때는. 응? 선생님 머리 큰 게 최고인 줄 알았어. 머리 크면 보통 공부도 잘하고, 그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유아인이 같은 애들 보니까 선생님 그런 애들 장애인 줄 알았거든. 야, 그게 대세더라고. 근데 그게 대세야. 보세요. 소두예요. 보통 앵글로색슨 소두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이 코가 쫙 썼어요. 이렇게. 코가 쫙 쓰고, 그 다음에 눈이 파란색이죠. 눈이 파란색이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코가 다 서 있어. 코가. 대체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코가 요게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렇게 요 각선이 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앵글로색슨족들은 이 눈썹부터 시작해 이렇게 쫙 내려왔어. 일직선으로. 자기 코가 여기서부터 열에 온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처럼 생긴 사람들은 바로 강남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남산. 그렇죠.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바다 건너서 스코틀랜드 애들을 쫓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장벽이 하드리아 월이라 그러는데 하드리아 장벽 끝으로 쫓겨나요. 저기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이 스코틀랜드죠. 그죠? 스코틀랜드고 이거는 브리튼이라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에일에, 그죠? 에일의 섬이고 이걸 통틀어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요건 언제 때 17세기에 가서 엘리자베스 때 요런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군사 외교는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이나 종교는 아니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치적으로 이루어지죠. 그걸 이제 스코틀랜드 애들이 몇 년 전에 독립하겠다, 우리 완전히 독립하겠다 해서 했는데 65%가 반대예요. 반대. 실패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영국이라는 섬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발전하느냐? 차문화가 발전합니다. 차문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추위 그런 것 때문에 일찌감치부터 차를 많이 마셨어요.
차를 많이 마셔서 차를 찾아서 이 사람들은 보통 유럽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유럽 국가들은 신대륙에 항해를 하는 이유가 바로 호추를 찾으러 갑니다. 호추, 빼빠, 그죠? PPER. 호추를 찾으러 가는데 영국 애들이 항해를 하는 주 목적은 차였어요. 호추보다 차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찾으러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한 거죠.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타 등등. 나중에는 미국도 숟가락을 놔요. 그래서 결국 일어난 게 아편 전쟁이잖아요.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편 전쟁의 결과 중국이 뺏겨서 결국은 당시 영국한테 주고 그게 150년 지난 게 바로 홍콩 아닙니까? 홍콩. 여러분들 오늘날 홍콩 애들이 마스크 끼고 그 애들은 코로나 올 줄 알았나? 마스크 끼고 노란 우산 들고 데모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홍콩이 150년이 지나고 나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어요. 홍콩은 150년 전에 아편 전쟁 때 1842년에 이 홍콩이 영국 거였습니다. 자본주의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 홍콩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였죠. 네? 여러분들 90년도에 주윤발, 성룡, 유덕화, 또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국영, 장국영 자살해 죽었어요. 장국영 이런 사람들의 영화들, 영웅봉색, 첩혈상우, 와 대단합니다. 그런 영화들, 그죠? 그 다 90년도에 홍콩의 자본주의의 꽃이 핀 그런 영화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홍콩 영화 잘 안 되죠. 그래서 중국 영화 그게 다 뭐냐 이 공산주의, 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를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응? 응.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홍콩 대학생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홍콩 인구가 총 700만이에요, 여러분들. 700만 중에 데모할 때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100만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중국 눈 하나도 깜짝 안 하잖아. 깜짝 안 하고 그냥 유지하는, 미국이 숟가락을 놓으려고 이러지만은 그냥 꼼짝도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중국의 차를 찾아러 갔는데 이 중국 친구들은 차를 많이 마시기는 하는데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맹물이 거의 없어요. 맹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차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중국집에 가면은 차 맛있게 해주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걸 알아야 돼. 중국에 가면은 또 그게 좋아서 차를 많이 마시면 차가 좋아서 중국 애들이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비계에 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근데 삶아 먹어요. 중국 애들 대부분 삶아 먹고 튀겨 먹는데 우리나라처럼 구워 먹지는 않습니다. 중국 애들이 삼겹살 잘 안 먹어요. 대체적으로 삼겹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습니다. 세계 삼겹살의 90%를 우리가 소비한다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근데 삼겹살이 녹차 먹은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다 가짜야. 다 가짜야. 녹차는 누가 먹어야 돼? 돼지고기가 먹으면 안 되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자, 어쨌든 그 중국 애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영국 애들은 날씨가 춥고 그래서 언제 때부터 모르게 어쨌든 차를 그 나라의 기본이야. 근데 중국 애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물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사실 하기야 요즘은 또 다 사 먹죠. 또 다 사 먹지만은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보고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강산. 네? 금수강산을 하는 거죠. 왜 금수강산이라고 그래?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낸 말보다 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한반도를 지어준 거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데 이 금수강산이 되는 조건은 참 재미있습니다. 역설이에요. 바로 뭐냐 하면은 황사예요. 황사. 응? 황사. 여러분들 지구상의 허파가 어디입니까? 지구상의 허파가 브라질이죠. 아마존. 그죠? 이 아마존에 이 브라질의 아마존이 산림이 우거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후가 좋아서? 물론 그런 거 있겠죠. 이거는 바로 동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사하라 사막 있죠. 그죠?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에요. 응? 황사가 수천 년 동안 퇴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황사는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근데 그게 산업화 돼가지고 황사에 뭐가 들어와? 소위 말해서 오염된 물질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황사가 뭘로 바뀌었어? 미세먼지로 바뀌었죠. 그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바뀌잖아요. 원래 먼지나 미세먼지는 괜찮은 거, 이게 황사였다고, 황사. 그런데 그게 여기에 중금속 등이 쌓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고비사막에서 중국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게 우리나라의 객토자급이 된 거예요. 객토자급이. 그만큼 좋았던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은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어떻게 끓여 먹는 수밖에 없죠. 요즘은 물을 수입해서 기름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물이 기름값보다 비싸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차를 끓여 먹습니다. 자, 중국 차 그러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에 잘 나와 있으면 바로 보이차죠. 보이차. 그죠? 보이차. 집에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장롱 속에 감춰놓은 보이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살짝. 보이차. 보이라는 동네. 중국 보이라는 동네입니다. 중국 지도를 우리나라 3자 그려놓고 우리나라는 3자를 그려야 돼. 3자. 우리나라 지도는 3자 그리는 거야. 3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대충 중국 이래 있으면은 이래 있으면요. 보이 동네가 나오는 곳이 이게 사천성 쪽이에요. 사천성. 이 뒤쪽에. 네? 이쪽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말할 것 같으면은 중국 애들이 기항 가는 곳이에요. 기항. 예? 기항. 그러니까 오늘날은 북경이 여기죠. 북경이 여기고. 대체적으로 양자강과 항하가 이래 흐르는데 중국의 역대 주진한, 수당성, 원명청 이렇게 가면서 수도들이 이 항하와 양자 사이에 주로 이제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있고 오늘날 중국의 물산들 엄청나게 먹는 거는 이 양장 하류, 그죠? 진시황택 전국 칠흥 때 주로 초나라 있는 여러분들 황후의 서쪽에 있는 서초평양이라는데 이 초나라 지역은 정말 그 물산이 엄청난 곳이에요. 먹는 곳, 여러분들 상하이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간은 주로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예, 주로 이제 뭐 변화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산악 지역이에요.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히말라야, 그죠? 히말라야가 중국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이라는 동네. 예? 보이라는 동네에서 만드는 차야. 그게 보이차야, 보이차.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어떻게 만드느냐? 진짜 오리지널은 스님들이 말이죠. 차를 따가지고 이 우리 뭡니까 매주 다지듯이 그냥 밟고 또 밟고 뭐 어쨌든 뭐 틀에 집어넣고 밟고 합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보이차 요만한 거 뭐 진짜 실물로 그렇게 한 거요. 요만한 거 중만한 거 중만한 보이차 중간에 뻥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얼마일까? 보통 예? 이거 맞추면은 뭐 선생님 점수 플러스 줄게 진짜. 얼마 할까요? 얼마? 보통 100만 원? 조금 더 써라. 1000만 원? 2억 5천 합니다.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상상이 안 가죠. 오리지널 말이야, 오리지널. 2억 5천 갑니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보이차. 그래서 보이차는 집에 오래 된 게 더 맛있어요. 이거는 보통 보이차 한번 이렇게 해서 차를 내모으면은 한 10번은 내모여야 돼. 한번 10번은. 근데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 다섯 번째. 응? 다섯 번째 딱 내서 먹으면은 참 맛있습니다. 자, 중국 보이차 이야기를 했고 아까 영국 애들이 뭡니까 인도 실론 가가지고 차 발견한 거 그죠?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영국 애들이 실론에 있는 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약탈해 가니까 바로 인도 애들이 그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도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뭐 일종의 세포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차와 관계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바로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 티파리라는 게 TPARTY 보스턴 티 파티가 아니고 차 사건이에요.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차 사건. 미국이 말이죠. 이제 당시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 아메리카였는데 이 아메리카인들이 식민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단 한 번도 영국 시민임을 의심한 적이 없다. 다 영국 시민이야, 이 사람들도. 그런데 영국 본토 애들은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을 식민지인으로 생각한 거야.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1등 시민, 얘네들 2등 시민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매깁니다. 세금을. 처음에는 뭡니까? 설탕세, 그 다음에 인지세. 여러분들 인지세 알죠? 인지세. 또 뭡니까? 이제 타운센터, 당시 외무장관 이런 것들 데모해서 다 없어요. 당시 영국 외무장관 이름이 타운센터인데 이 타운센터 법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종이, 차, 잉크, 이런 것들을 아메리카 당시 미국은 제조업이 없었어요. 제조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 영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수입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도 이제 데모를 해도 다 없어졌는데 오직 하나 남은 게 바로 차세였어요. 예, 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세를
진짜 세금 낼 만큼만 내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실론을 이제 개발하고 차 같은 걸 뭐 한 거죠. 그 회사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얘가 망하게 생겼어. 응? 그리고 인도의 그 실론티가 너무너무 싼 거야.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미국에 가져와서 독점적으로 팔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응? 이미 미국에는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기타,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차가 있었는데 그런 차는 다 금지시키고 밀수로 하면 잡아가고 이러니까 아메리카인들이 아니 싼 가격에 차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싼 가격에 차를 먹어야 되냐. 그래서 뭡니까? 바로 미국의 독립군들, 뭐 워싱턴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패트릭 헨리라든가 당시 뭐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그 말을 썼던 패트릭 헨리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미국 독립투사들이 인디언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정박해 있는 동인도 회사 배 차를 가득 싣은 동인도 회사 배를 올라가서 그 차를 보스턴 앞바다에 싹 뿌려버려요. 그게 이제 유명한 보스턴 티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애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안 마신 거죠. 차는 제국주의, 영국보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독립투사 중에서도 친영파가 있고 친프랑스파가 있었어요. 친퍼파. 그죠? 친퍼파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아메리카 애들이 영국 식민지였는데 이 프랑스 애들은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미국을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프랑스파가 많을 거다. 외교적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로 초기에 대통령인 워싱턴이나 또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이나 또 두 번째 대통령인 애담스나 이런 사람은 친영파야. 친영파. 그런데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당시 얘네들이 볼 때는 좌파인데 좌파 세력들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화라는 걸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공화 사상 그러니까 평등 사상을 강조했던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메디슨이라든가 이 5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제퍼슨 3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버라는 아론버 이 친구는 결국은 해밀턴하고 이 결투해요. 빵빵 이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죠? 총 들고 딱 10발짜리 가다가 딱 쏘는 거예요. 예. 아론버하고 해밀턴하고 그거 해요. 그거 해서 해밀턴은 아론버 옆으로 샥 지나가는데 아론버는 해밀턴의 가슴을 맞춥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은 이 해밀턴 뿐이에요. 여러분들 달러 10달러 주인공 알죠? 참 불쌍한 사람. 이 참 모든 것을 미국의 경제를 다 만든 그런 천재입니다. 천재. 예? 예. 자, 아론버라든가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멀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멀로 독트린. 그죠? 멀로.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친프랑스파예요. 그러면은 친프랑스파를 주장했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영국 애들이 차를 먹는 차. 어? 그리고 얘네들은 귀족이다, 귀족. 어? 또 어떤 그 군주, 아직까지도 영국은 군주잖아요. 왕은 군주제를 하고 있다. 우리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독립을 했는데 다시 그걸 가냐 이 말이에요. 다시 그걸.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여러분들 미국이 왜 20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이거예요. 1800년에 최초의 피, 그죠? 이 피, 또 혈연. 이러면 아버지가 뭐 지금은 북한도 그렇게 갑니다만은 그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이렇게 갔잖아요. 피는 뭡니까? 쿠데타. 이 방법이 아닌 선거를 통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1800년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뭐가? 이런 친정파에서 친프랑스파로 넘어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위대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뭡니까? 그 오바마는 민주당이었죠. 또 트럼프 공화당. 또 다음번 원래 선거인데 참 묘합니다만은 또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한 정당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당시 친프랑스파들이 영국적인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응? 그래서 뭐야? 차를 안 마신 거야. 차를 안 마시고 그때부터 뭐 커피를 마시게 돼. 커피를. 자, 여러분들 보스턴 여기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이쪽에 이제 에일 대학이 있어요. 에일 대학이 있고 하버드 대학을 쭉 보면은 강이 흐릅니다. 이게 찰스 리버라는 거예요. 찰스 리버인데 해마다 뭐 하냐면은 하버드 애들하고 에일 애들하고 조정 경기 있죠. 조정 경기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연고전 뭐 이런 거 합니까? 뭐 고연전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조정 경기 아주 멋있습니다. 이 수양버들 그죠? 수양버들 양쪽에 지금도 그 간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레인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레인맨. 더스틴 호프만 그 주인공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근데 여기에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데크로 다 돼 있어요. 데크로 다 돼 있고 이 보스턴 항구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이 보스턴 항구에 한 400m는 다 커피숍이야. 다 커피숍.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냄새가 나. 커피 냄새가. 그 커피의 이 향기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커피숍이 일반적인 커피숍은 아니에요. 어떤 커피숍에 가면은 여기에서 커피숍에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커피숍이야. 여기에서 뭡니까? 이런 그 테이블은 몇 개 없어요. 딱 들어가면은 이 중간에 생두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걸 여기에서 볶아 직접. 응? 볶습니다. 그런데 이제 2층에 올라가면은 이런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전자. 이만한 주전자에서 이게 한 1분 간격으로 이게 뚜껑이 한 번씩 열려. 응? 기가 찹니다. 또 어떤 거는 버스가 하나 이렇게 쭉 올라가 있어. 버스. 응? 철도 하나가 쭉, 집이 하나 올라가 있고. 이런 커피숍들이. 이제 여러분들 메이플라워, 바로, 어딥니까? 영국 애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죠. 그 메이플라워호의 배에 가면은 배 자체가 커피숍입니다. 아주 커피숍이고 박물관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스턴에 가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은요 하루 종일 차만 먹습니다. 차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블랙퍼스트 티 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뭐 나이트 티까지
보통 한 8번 하루에 차를 즐겨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지난번에 내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가장 유명한 그 커피숍이 이 스타벅스 이렇게 쓰나요? 스타벅스라고 쓰나요? 이 스타벅스 아시죠? 어쨌든 스타벅스 이 주인공이 하워드 슐츠인데 스타벅스 주인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스타벅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부터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밑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자료 밑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여러분들 미국의 미국 지도가 이래 있으면 여기 이제 북부 워싱턴이에요. 그죠? 워싱턴주예요. 워싱턴주. 수도 워싱턴이 있고 여기 워싱턴주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중에서 주도가 어디냐면은 시애틀이라는 곳이에요. 시애틀. 그죠? 시애틀인데 시애틀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로 유명한 어로 바다로 나가는 이게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그 고래잡이를 해요. 고래잡이. 네? 고래잡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로 19세기 1895년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 허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허만 멜빌을 쓴 게 바로 더 모비딕, 바로 백경이라는 소설책을 써요. 소설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 있죠? 이 여자 머리 풀고 있는 애. 그게 이제 배가 이래 있어 배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예? 예. 그 배를 타고 뭘 잡으러 가? 고래를 잡으러 가는 거죠. 고래를 잡으러.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름이 뭐냐? 바로 허만 멜빌 백경 속에 나오는 요 배에 탔던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브야. 스타브. 이 스타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 커피숍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예요. 바로 고든 브로이커라든가 또 시겔이라는 그 고등학교 시애틀 고등학교 역사 선생. 네? 그다음에 뭐 자기들은 국어겠죠. 영어 선생. 이 애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즐겨 먹던 커피를 이 바다에 나갔다가 오는 선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창고 같은 찌그러져 가는 창고 같은데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배전하고 볶고 그리고 그 커피를 갈아서 직접 내려서 막 인스턴트 커피 여러분들 캔커피 있죠? 이게 막 시작될 때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야, 바다에서 나가서 한 2달간 그렇게 있다가 딱 들어와서 정말 맛있는 커피 맛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자, 그런데 어느 날 하워드 슐츠라는 이 친구는 어디입니까? 미시간 출신인데 이 친구가 그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서 공부로서는 시험이 안 되고 미시간 대학교에 그 미식 축구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닙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고 삐약삐약하게 해서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하고 이 친구가 스페인계입니다. 스페인계인데 스페인계 미국 가전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부사장까지 돼요. 부사장. 그런데 연봉이 얼마냐? 한 7억이 돼요. 7억. 연봉이 7억. 7억인데 어느 날 시애틀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맛본 게 바로 스타벅스 커피예요. 뿅 갑니다. 응? 인생을 바꿔요. 거기서 모든 걸 때리치는 거야. 나 부사장직도 때리치고 신업도 필요 없고, 응?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기까지 갔어요. 결국은 설득하죠. 어머니도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나 종업원으로 써주세요. 안 써주겠죠. 사장은 어떻게 부사장을 종업원으로 써주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구가 2주간 빗자리 쓸게 하고 뭐 걸레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래서 1년간 있다가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하다가 얘네들이 얘한테 그 스타벅스를 팔아넘깁니다. 네. 팔아넘기면서부터 이제 스타벅스 1호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개념이 탄생하게 되고 올해 여러분들 하버드 슐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었어요. 근데 뭐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가 조금 아직은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한 방에 날아갔죠. 바로 그 블루보틀이라는 뭐 세계 최고의 커피다 뭐 이래가지고 스타벅스 커피가 테이클리하다고 빠른 거라면은 블루보틀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커피 맛을 본다 뭐 이랬는데 한때는 선생님도 저 가서 10분간 쉬었다가 욕만 하고 나왔어요.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잘 안 됐다 그래요. 지금 뭡니까? 블루보틀이 아니라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블루캐틀 뭐 우리 학교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유행합니다. 여러분들 커피라는 게 단순히 마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공정무역의 문제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우리 수업이 일반에서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그죠? 인문학적인 이게 바로 우리 커피로 있는 세계 문화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